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좋아진 것만 해도 정말 거의 뭐 다 낫다는 기분으로 그냥 기분 좋거든. 누군들 턱 근육의 통증 때문에 이가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저자 근육의 통증은 치통 이외에도 다양한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저희 안면 부위는 뭐 눈, 코, 입이라든지 머리, 그다음에 이런 근육들, 이런 많은 수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모든 신호가 그 교내라고 하는 중추 한 군데로 전부 집중돼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 통증 신호 같은 게 폭주할 경우에는 우리 통증을 인지하는 대뇌에서 이 통증이 이 근육에서 왔는지 치아에서 왔는지 말하자면 이제 혼동을 일으키게 되죠. 턱관절 부위에서 발생한 통증은 3차 신경핵을 거쳐 대뇌로 전달된다. 그런데 머리나 목의 통증도 3차 신경핵을 거친다. 하지만 3차 신경핵의 통로는 매우 좁아서 각각의 통증 신호는 전달 과정에서 혼선을 빚기 쉽다. 이렇게 혼선을 빚어 나타나는 통증을 연관통이라고 한다. 두통은 턱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연관통이다. 실제로는 측두근에서 통증이 생긴 것이지만 이는 두통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치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치통이 있다면 이는 턱관절을 둘러싼 교근에 문제가 생겨서 온 연관통일 수 있다. 교근의 깊숙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귀의 통증이나 귀울림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목, 어깨의 통증은 두통이나 턱 주변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21살의 강지훈 씨. 군입대를 며칠 앞둔 그는 또래의 청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턱관절 질환은 건강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고등학교 때는 권투를 할 정도로 건강했던 지훈 씨. 하지만 지금은 재미삼아 잠깐 샌드백을 치는 일조차 힘겹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턱에 통증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몸만 풀어도. 지금은 2분 치는 것도 아픈 거는 이게 턱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이렇게 운동 삼아서 잠깐 몸 풀어도 할 때마다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할 때마다 권투가 힘을 은근히 많이 줘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마지막에 칠 때. 권투를 하면서 웬만한 고통에는 어느 정도 단련된 몸이었지만 턱관절 장애의 통증은 그야말로 참기 힘든 것이었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훈 씨의 턱관절 장애가 잘 낫지 않는 것은 이를 심하게 갈기 때문이다. 좀 어떤 이걸 자세히 보면은 되게 모양이 이상해요. 모양이요? 예, 갈고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아, 이를 너무 꽉 물어서 떨어져 나가서. 밤마다 끼고 자는 교합 안정장치에 구멍이 생겼을 정도로 이갈이가 심한 편이다. 이로 인해 지훈 씨의 턱 근육은 항상 과도하게 수축돼 있는 상태. 턱이 아픈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근육 이완제와 교합 안정장치만으로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 얼마 전에는 턱 근육에 보톡스를 맞는 치료까지 받았다. 보톡스를 맞은 후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볼 부분이 갸름해진 지훈 씨. 얼굴의 변화와 함께 통증도 잦아들었다. 완전히 틀리죠. 그때는 죽을 맛이었는데 지금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통증 가라앉고. 어느 정도를? 한 5분의 1 정도? 통증이? 그러니까 전에가 10이었다면 지금 한 2 정도? 예.
해보세요. 그때 보톡스 치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지훈 씨. 보톡스는 지훈 씨의 턱 근육에 어떤 작용을 한 것일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과도하게 근육이 수축돼 있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이제 보탰톡신 보톡스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수축을 못 하게 되거든요. 화학적으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근육이 이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갈이나 이악물기도 그 수개월 동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외에 통증을 차단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알려지고 있는 보톡스. 이로 인해 보톡스는 턱관절 장애의 근육 통증을 개선하는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통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병원에서 만난 김은혜 씨는 턱 근육의 통증이 만성화돼 중추신경에까지 문제가 생긴 경우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턱관절 장애의 연관통으로 나타나는 목, 어깨 근육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아예 통증을 느끼는 신경 자체를 차단하는 시술을 받고 있다. 목과 어깨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그쪽에 이제 하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 좀 풀리고 또 그 혈액순환도 좀 좋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워낙 오랜 통증에 시달려온 탓일까? 힘든 시술에도 불구하고 그저 의연하기만 한 김은혜 씨. 제가 좀 주사를 잘 맞고 잘 참아요. 사실 몸이 아픈 게 주사 맞는 거에 비해서는 어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맞고 좀 나아지니까 주사 맞는 두려움이나 아픈 건 잘 모르겠어요. 현재 그녀의 몸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별다른 자극 없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다. 통증이라는 것은 뭐 만성화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닌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계속 그 중추신경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만성 통증은 진행하는 그 중추성 신경병증이라고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은혜 씨의 집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물론 온갖 종류의 진통제와 파스들이 항상 구비되어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통증 때문이다. 많이 아픈 날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통제를 그냥 종류별로 먹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처음에는 못 모르고 뭐 하루에 20알씩 먹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사만성 항우울제. 이게 비록 그 항우울제긴 하지만 이분이 처방받은 약은 그 정신과적인 항우울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이 만성 통증의 그 수위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통증을 갖다가 그 이 교란된 그 중추에서 이게 통증 수위를 갖다 낮춰주기 위해서 쓰는 약입니다. 사만성 항우울제는 뇌에 작용해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통증 전달 물질의 흐름을 막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사만성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만성 통증을 없애거나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턱관절 장애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등장하면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 수술은 사실 하면 빨리 끝나요. 그다음에 증상도 금방 좋아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분 또는 어떨 때는 많은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회귀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왔잖아요. 그때는 또 수술을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술은 이제 전에는 이렇게 넓은 카테고리에서 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꼭 해야 되는 환자만 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그 중간 정도 치료로서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오늘 수술할 환자는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턱뼈가 부서지고 턱관절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해 아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환자다. 이날 수술은 머리뼈와 아래 턱뼈가 맞물리는 과두의 손상된 부위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뒤 손상된 인대를 잘라내고 빠져있던 디스크를 당겨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이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턱관절 장애 치료의 목적이다.